그다음에 인터페이스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멤버 변수를 가질 수가 있고 퍼블릭 애브스트랙트 메서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바 8 버전부터는 디폴트 메서드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도, 그러니까 바디가 구현되어져 있는 디폴트 메서드, 바디가 구현되어져 있는 스태틱 메서드를 자바 8 버전부터는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문법은 클래스 이름,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 이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터페이스는 구현하는 개수의 제한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는 구현하는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src 밑에서요. 오른쪽 클릭, new, 그리고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패키지 이름은 as.java.interface 3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자바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다중상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주의하실 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finish 하겠습니다. finish 하시고요. 메인 클래스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클래스 하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인터페이스 메인 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해볼게요. 슈퍼 클래스가 있고,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가 있고요. 그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인터페이스는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때 상위 클래스와 클래스 상속 관계를 나타낼 때는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은 하위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이게 확장한다, 상속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이게 그 UML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고요.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자,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있냐 하면 지금 클래스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는 클래스가 끝나는 곳이고요. 클래스 인터페이스 메인 3번이 그 밑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 거냐면 클래스를 먼저 하나 선언을 할게요. 클래스.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이렇게 할게요. 슈퍼 클래스. 그리고 사실 뭐 다른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정도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할게요. 인터페이스.
INF라고만 할까? INF라고만 할까요? INTF? INTF. 좀 너무 이상한가? 대문자 소리하죠. 이렇게 할게요. 인터페이스, 마이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어서 이름 짓기가 되게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를 상속받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요.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상속이 먼저고요. 구현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거는 주석으로 상속과 익스텐즈, 상속과 구현, 임플러먼츠를 동시에 하는 경우 상위 클래스 상속과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구현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문법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 할게요. 서브 클래스. 무엇을 먼저 한다? extens를 먼저 한다. 슈퍼 클래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임플러먼츠, 마이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에요. 클래스 무엇이 어떤 슈퍼 클래스를 상속하고 그리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얘네들을 전부 다 그 한 줄에 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자바는 세미콜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괄호를 시작했으면 중괄호가 끝나거나 여기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내려서 하셔도요. 자바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없죠. 세미콜론이 없으면 문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중괄호가 끝났기 때문에 문장이 끝난 거고요. 블록이 끝났어요. 여기도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블록이 끝났으니까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장이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문장이 시작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세미콜론이 나오거나 블록이 끝날 때까지. 이게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실무에 가시면은요. 어떤 클래스 하나를 상속받고 구현하는 클래스는 굉장히 여러 개의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정도로 줄바꿈을 해요. 이런 정도로. 그러면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났구나.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길어지는 거를 방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지금이야 얼마 길지 않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서브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마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안쪽에서 에러가 없을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인터페이스 안에 그 추상 메서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따로 테스트 하거나 그럴 건 없으니까 문법의 순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한 개의 클래스가 두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경우. 이때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들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인터페이스 바이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인터페이스니까 여기서는 추상 클래스만, 추상 메서드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void by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구매자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자, 구매자는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다, 구매하다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매하다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바이어를 만든 거예요. 근데 바이어가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농산물을 거래하는 사람이면 농산물을 구매하는 사람, 수산물을 거래하는 사람, 수산물을 거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농산물을 사는 건지 수산물을 사는 건지, 그죠? 아니면 어떤 공산품을 사는 건지 어떤 물건을 사는 거에 따라서 바이의 어떤 그런 동작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생각한 추상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구매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셀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는 셀, 판매하다 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클래스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 바이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셀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커스터머, 고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구매를 하는 동작도 할 수가 있고 판매를 하는 동작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시장 같으면 도매업자를 생각을 해보면, 그죠? 도매업자는 그 생산지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역할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도 할 거랍니다. 그렇죠? 소매상들은 단순하게 판매하는 역할만 하려나? 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자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클래스를 설계를 하실 때 뭐 이름을 줄까요? 커스터머, 임플리먼트를 사용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똑같고요. 구현하고 싶은 대로 써주시면 돼요. 바이어, 그 다음에 셀러. 패키지 이름은 무엇으로 구별하시면 되냐면 쉼표로만 구별하시면 돼요. 쉼표. 그러니까 임플리먼트 다음에 임플리먼트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임플리먼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의 이름들을
인터페이스의 이름들을 쉼표로 구별해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런 구조가 클래스 커스터머가 바이어와 셀러를 구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지금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인 거예요. 상속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2개가 있어도요. 추상 클래스 2개를 동시에 구현할 수가 없어요. 클래스는 무조건 하나만 확장할 수가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여러 개를 구현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상속을 우회해서 다중상속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바이어의 추상 메서드가 있고 셀러에도 추상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추상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면 에러는 사라지겠죠. 그게 뭐죠? 첫 번째.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클래스는 바이어에 있는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 셀러에 있는 셀이라고 하는 2개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요거는 무슨 인터페이스에 있는? 셀러 인터페이스에 있는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한 거고요. 바이는 어디 있었어요? 바이는 바이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을 한 거죠. 안쪽에 내용 뭐 간단하게 프린트문 정도로만 만들까요? 셀, 팔다, 판매 이렇게 하죠. 여기서는 buy, 구매 뭐 이런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 2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커스터머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거예요. 커스터머는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자,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이제 메인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커스터머 객체를 생성을 해볼게요. 커스터머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커스터머잖아요. 커스터머, 그죠? 커스터머 1번 어떻게 하면 돼요?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다형성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다형성이 사용되지 않았고 커스터머를 커스터머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라고 부르는 거고 전기자동차로 부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커스터머를 생성했으면 그 커스터머의 참조 변수를 호출하는 거는 커스터머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커스터머 1번 점에 없어요. 점. 어떤 메서드들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메서드들이 보여야 될까요? 바이와 셀이 둘 다 보일까요? 하나만 보일까요? 바이와 셀이 둘 다 보이죠. 왜냐하면 커스터머는 바이어 인터페이스에 바이도 구현을 했고요. 셀러 인터페이스에 셀도 구현한 2개를 다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커스터머 클래스죠.
그러니까 이 참조 변수, 커스터머를 찾아갈 수 있는 이 참조 변수로 객체를 참조하면 객체를 참조하면 바이도 보이고요. 셀도 보여요. 그러니까 판매도 할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고 바이 구매도 할 수 있고 그죠? 커스터머 1번 셀 판매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구매 여기서는 판매 둘 다 가능하죠. 됐나요? 됐죠? 네.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별로 어려운 거 없고 다형성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다형성 이번에는 위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빈줄 하나 넣고요. 빈줄 하나 넣고 자 이번에는 제가 바이어라고 선언할 거예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바이어라고 하고 커스터머 2번. new 커스터머. 근데 바이어라고 생성은 못 하잖아요. 그죠? 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죠.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쵸? 맞아요? 단지 그 바이어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객은 구매자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형성을 사용을 한 거예요. 다형성. 실제로 만들어진 객체는 커스터머이나 그 커스터머를 가리키는 객체를 바이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커스터머 2번을 볼까요? 점 찍어보세요. 위쪽 1번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1번하고 달라진 점은 뭐가 달라졌냐면 바이어의 바이 메서드만 보이고요. 구매한다라는 메서드만 보이고 셀, 판매한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커스터머를 생성했으면 구매하는 메서드도 있고 판매하는 메서드도 있어야 되는데 선언을 바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바이라고 하는 것만 보이고요. 셀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자, 이거는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우리가 클래스 상속에서 나왔었던 그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를 부모 클래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얘를 자식 클래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클래스가 아닙니다. 부모 클래스가 아닙니까? 이쪽은 상위 타입이에요. 슈퍼 타입이에요. 슈퍼 타입이고 이쪽은 하위 타입이에요. 서브 타입이에요. 그죠?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상위 타입과 하위 타입이 있을 때 객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슈퍼 타입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스터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커스터머는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구현하고 있는 게 또 있죠. 또 있는 게 뭐냐면 셀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서야 실제로 가장 마지막에 하위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바이어라고 하는 상위 타입. 여기까지가 뭐냐면 셀러라고 하는 상위 타입. 그 다음에 여기가 실제로 커스터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특징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가리키는 주소, 이 전체를 가리키는 주소값, 그게 뭐냐면 커스터머예요. 커스터머. 이해되시죠? 그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란 말이에요. 얘는 어디에? 스택에.
스택에 커스터머 2번이라고 있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선언을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선언을 바이어라고 해버렸어요. 바이어라고 하면 똑같은 인스턴스를 찾아가지만, 그죠? 똑같은 인스턴스를 찾아가지만 관심 있는 거는 뭐만 관심이 있다? 전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이어라고 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제 텔레비전 가지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실제로 만들어진 건 스마트 TV인데 텔레비전이라고 변수를 선언을 해버리면 그 텔레비전을 가리키고 있는 그 변수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다? 스마트 TV의 기능에는 관심이 없고 TV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스마트 TV의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에 관심이 없어서 얘는 안 보이는 거고 관심이 있는 스마트 TV 기능만 보인다라고 했죠. 인터페이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이밖에 안 보이고 인터페이스에서는 얘가 바디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바이의 바디를 구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오버라이드죠. 오버라이드이기 때문에 찾아갔을 때 바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습으로 바이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와 커스터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두 개의 이름이 겹쳐져 있는 모양으로 누구 것만 여기에서 구현되어 있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호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상태로 호출할 수 있는 거는 바이밖에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 근데 실제로 이건 밑에다가 할까요? 요렇게 써드릴게요. 실제 생성된 인스턴스는 커스터머 타입이지만 참조 변수 선언을 그림 지워도 되겠죠. 바이어로 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변수만 보인다? 바이어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것만 보이는 거죠. 메서드만 보임이라고 할게요.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쓰는 건 아니고 바이어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는 바이어라고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바이어 메서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셀도 사용하고 싶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셀까지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라? 셀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누가 셀을 가지고 있을까요?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잖아요. 셀러이거나 혹은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둘 다 가능해요. 그러면 강제 형변환을 하면 쓸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은 바이어라고 하는 타입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나 혹은 커스터머라고 강제 타입 변환을 해버리면 메서드가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강제 타입 변환을 캐스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캐스팅을 할 때에는 타입 변환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하자? 먼저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그 결론이 나왔을 때 캐스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캐스팅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셀러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도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커스터머 2번. 지금 커스터머 2번은 바이어잖아. 바이어가 인스턴스냐? 검사를 두 가지로 다 가능해요. 셀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셀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커스터머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일단 커스터머라고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타입 변환을 하시는 거냐면 커스터머라고 타입 변환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커스터머 2번을. 자, 이렇게 해서 점을 찍게 되면 이제는 뭐가 보여요? 이제는 아까까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죠. 아까는 바이까지만 보였었는데 이제는 뭐가 보인다? 셀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니까 이제는 사용이 가능한 거죠. 해볼까요? 되죠. 판매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만들어진 녀석이 커스터머 타입이기 때문에 그 타입으로 무엇을 하자? 캐스팅을 하자. 캐스팅을 하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셀러로도 타입 변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커스터머를 커스터머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변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if 커스터머 2번은 인스턴스인가요? 누구의? 셀러의.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에는 뭐라고 타입 변환을 해야 될까요? 셀러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셀러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환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뭐만 보여요? 이제는 얘랑 또 다르죠. 여기서는 바이와 셀이 다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만 보여요? 셀만 보여요. 왜? 무슨 타입으로 변환했으니까? 셀러 타입으로 변환을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타입으로 변환하느냐에 따라서 판매 2번 될 겁니다. 네. 보여지는 메서드가 다른 거예요. 둘 다 가능한 코드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다형성을 사용하셨을 때에는 여기 뭘로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메서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형성을 사용하실 때는 똑같은 객체를 생성했더라도 변수 타입을 어떤 인터페이스로 선언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메서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다른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다른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으면 구현 클래스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캐스팅, 타입 변환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클래스 상속에서도 했었던 거랑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저희 쉬는 시간 좀 갖고요. 25분이죠. 네.